총선의 검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 저런 사람은 다시 선택하면 안 되는 그 기준을 이렇게 딱 그 세팅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매우 바람직한 검증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이게 커지면 유리할 게 없어 그들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이현주 씨. 너무 불쌍해. 당에서 공로패라도 하나 주지. 아이 참. 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꾸준히 지켜봤잖아요. 대선 얼마 남지도 않은 탈당에 갔잖아. 그래서 그 당시에 이현주 이후에 추가 탈당이 막 이어질 것이다 했는데 뒤에 따라온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간 자가 계속 기억에 남아. 본인 자체는 지금 국민의당에서 굉장히 요직을 맡고 있어요. 수석 원내 부대표 이런 거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강한 말을 쏟아내는데 지금 문자 폭탄이라는 것도 하다못해 하태경 같은 자가 이현주한테 쯧쯧쯧 그렇게 문자 폭탄 쏟아질 때가 전성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본인 입장에서는 뭐 그게 뭐 왕따네 어쩌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치적 소신이 있어가지고 문재인 후보 배신하고 갈 수도 있어. 누구를 비판하려면 자기가 깨끗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겠어요? 다른 당들도? 근데 왜 조용히 있겠어요? 다른 국회의원들이. 왜? 지들이 찔린 게 있어서 그런 거야. 그게 사회적 공론화가 되면 찔릴 만한 게 되게 많아서 조용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밤에 자기를 돌아봐요. 내가 찌라시님한테 좀 안 좋은 소리 했는데 이것도 좀 내가 실수한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한다고. 진짜? 근데 이현주는 그런 게 없어. 지라시님은 그게 없어서 문제인 거고 자기 성찰을 하라고 본인 자체가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뭔가 잘못했다고 해놓고 갑자기 이런 식으로 뒤집나? 아니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현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 해봤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정치를 잘 몰랐을 때는 국회의원 하면 그래껏 훌륭한 사람이고 인품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 그러고 착각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아니야. 자기 성찰 없는 사람들은 절대 발전 없습니다. 특히 이현주 같은 경우는 열심히 싸웠는데 뒤에 다른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를 따르라 했는데 뒤에 아무도 없어 지금. 정말 불쌍하다 진짜. 그리고 사생활을 엄청 털려버렸어. 아이고 참. 그리고 문자 폭탄이라는 이야기도 우리가 앞으로 수정합시다. 폭탄이라는 말이 너무 부정적이고 원래 그 문자 폭탄이라는 말이 나온 게 최근에 나온 거잖아요. 최근에 얼마 안 됐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쏟아지니까 폭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도 그 수정하자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이 자기들 프레임에서 만든 용어 또는 정치인들이 만든 용어를 그대로 쓰는 건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문자 폭탄을 뭘로 대처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토론으로 한번 정해보자고요. 문자 충고. 문자 경고라고 하면 좀 무서울 것 같으니까. 문자 충고. 자, 이란 문자 충고 다 받아들입니다. 열린 마인드로 문자 충고. 희랑님. 민원. 문자 민원? 저는 뭐 문자 항의 정도가 제일 마땅하지 않을까요? 항의. 민원은 뭔가 좀 해결해달라 이런 느낌이고 충고는 친구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화 시키면 부정적인 이미지만 많이 남기 때문에 문자 항의가 쏟아졌다 이런 정도로 당한 사람들이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 나 불쌍한 사람이야라고 보여주려고 폭탄을 나는 맞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는 상대가 우리를 대의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내 목소리를 안내해주든지 그거 민원이 아닌가 그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민원은 무슨 것을 해결해 주세요가 대부분 민원이거든요. 물론 한자로 그대로 풀면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국민이 원하는 것 이게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내 거 대신 해주는데 제대로 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현주 의원은 참 앞으로 장래가 적망이 되십니다. 이런 게 있어요. 국민 뭐 XX 이렇게 이미지화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정치 역정이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이현주는 그런 거예요. 광명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마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광명에서 출마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막강해요. 근데 거기에 지금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거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되면 이 사람은 100% 낙마합니다. 당 지지율이라는 게 또 있고 지금 이현주를 뽑아줬던 야당 지지자들 대부분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지역구에 있는 자기를 뽑아준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야. 근데 지금 지가 하고 있는 거는 자유한국당이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 100% 떨어지는 거거든요. 다만 국회의원 선거가 굉장히 오래 남았다는 것이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믿게 막 하게 만드는 건데 이건 좀 심하다. 더 털릴 수도 있어요. 같은 편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약점이 뭔지를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정말로 털릴 수가 있어서 저는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 송 작가님 했던 용어 충고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민원도 한번 넣어드리고 싶고 항의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라고.
그런 정치인이 국민의 소리를 협박으로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당신이 무슨 국회의원이야. 우리 같은 사람도요. 사실 뭐 제가 방송으로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는 게 별 큰 의미는 없는데 뭐 엄청난 악플들이 달리잖아요. 그래서 구호적 의미로 법적으로 처벌받으실 수도 있어요라고 원칙은 걸어놨는데 자료 수집하고 이런 것까지는 있는데요. 당장은 고소할 생각은 사실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명백히 다른 팩트로 이야기하거나 그러면 블라인드 처리하긴 하는데 우리가 팟캐스트라고 하는 걸 하면서 그런 지점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참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때마다 방송으로 이야기하고 법적인 처벌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런 분들 실제로 만나보면요. 정말 착한 사람들 많더라고. 그래서 깨달을 때쯤 제가 그런 얘기 하나 드려보고 싶어요.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해보거나 진실을 알면 정말 미안해할 사람들이 온갖 악플과 조롱과 욕설을 하시긴 하시는데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당해야 될 저는 위치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당이요. 문 대통령 총리 인준안에 처리 요청에 수용 불가를 당론으로 하겠다는 속보가 떴습니다. 끝까지 가보자 이거지? 끝까지 갑시다. 오예. 이거 아닌데. 좋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속보가. 국민의당은 하겠다. 대승적으로 인준 시켜주겠다 이런 거고 자유한국당은 안 돼 이거잖아요. 안 돼도 지들이 공학적으로 더 이상 저지할 방법이 없으면서 그냥 끝까지 그냥 자기들은 반대한 총리야라는 기록을 남기고 싶은 건가 보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나왔잖아요. 근데 사과는 아니었어.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보고 이제 발끈한 거지. 사과하는데 감히 사과를 안 해? 잘못한 건 맞잖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그로를 위한 어그로에 이제 시작이 된 거라고 보고요. 재밌어지겠는데요? 10%도 안 되는 정당이 이런 배짱을 어디서 부릴 수 있는지 믿는 게 뭐야? 홍준표 돌아오면 달라져 니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좀 제가 봤을 땐 큰 데미지는 아닌데 자녀가 유장 전입했던 거에 한국 돌아와가지고 친척이라고 했는데 친척이 아니고 학교 뭐 교장이었다 이런 약간 거짓말이 드러나는 게 있어요. 굳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건 없습니다. 범인이 밝히겠다고 했고요. 네. 저는 뭐 그 부분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해명한다고 했으니까 기다려보고 있지만 사실 이게 외국인 신분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그냥 외국인 학교 가면 돼요. 이 딸이. 근데 외국인 학교 보내고 아니고 일반 학교 보내서 한국적으로 가르치겠다고 지금 전입을 한 거잖아. 그것도 파라군도 아니고.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으면 나는 이러한 의도로 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이 강경화 후보가 얘기했을 때 거기에 문제를 걸었던 사람들은 또 뭐라고 거기에 억지로 억울을 끌 거야. 저는 앞으로 새가 날아든다는 제가 오늘 나간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의 입장이 나오기 전에는 추측 보도나 이런 거 뭐 실망이나 이런 거 하지 말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경화 후보자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믿는 구석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도 억울 한번 제대로 끌어볼 거고 니들은 다 깨끗한 척 했지만 유장 전입 이후에 어쨌건 간에 내용이 어쨌건 간에 있었잖아. 그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보이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의도했건 안 했건 그런 것들이 사실 흠집이 나는 건 분명히 있어요. 훌륭하니까 통과! 이게 아니고 야당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프레임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낙연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 후보들 중에 몇 명은 우리도 중간에 탈락시켜야겠다. 그 의도로 좀 보이는 거라고 보거든요. 조동원 씨 역할로 하면 자유한국당에 제가 자문료를 좀 받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다. 저는 항상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럴 때는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큰 문제 없으니 통과시켜 드릴게요. 가요. 이렇게. 그러면 사람 국민들 자기들 지지율이 올라간다니까. 여기서 어그로 끌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국민의당은 이제는 그 느낌 철수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드는데 깨달아야 된다고. 초반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낙연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있냐고 물었잖아. 국민들한테. 3분의 2가 통과시켜줘도 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국민들은 저거를 결격 사유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라고 깨달아야 되는데 물고 늘어지기 시작하면 이제는 이낙연 후보의 뭐 위장 전입, 그러니까 뭐 잘못된 용어라고는 하지만 주민등록법 위반이 이슈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저런 자들이 자격도 없는 것들이 어그로 끈다가 이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를 스스로 말려 죽여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수위 조절을 좀 배우면은 좋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가르쳐 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엄청난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난 반댈세. 내가 들어가면요 자유한국당이 다음은 차기차기에 정권 잡을 수도 있어. 난 반댈세. 그럼 그때 대통령 후보는 김영민이겠네. 왜? 난 반댈세. 갑자기 김용민이 왜 나와 여기서? 당원이니까. 거기 당원이 당원이잖아. 차기 차기 수권을 노리고 있는 사람인데 출당됐거든요. 왜 이러세요? 자, 소송 중이거든요. 알겠고요. 이겨라. 이겨라. 우리 강경화 후보자는 그 비외무고시 출신으로 유엔에서 선출직 최고직이라고 볼 수 있는 유엔 인권 최고위원회 부대표까지 올랐던 사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없는 사람이고요. 3대에 걸친 사무총장을 직접 모셨고 그 안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외교부 장관의 자리에서 만일 낙마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쓰일 길이 얼마든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국가적 자산을 당적인 또는 뭐 정치적인 논리로 해갖고 흠결을 주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하지 마세요. 그분이 이번에 외무부 장관만 하고 끝날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자녀 명의로 지방에 집을 샀는데 그게 증여세를 안 냈다 해서 지금 냈다고 하거든요. 예, 200만 원 정도 냈다고 하는데 잘못 맞지? 근데요. 자녀 명의로 집을 사고 뭐 우리가 말한 것처럼 막 와방공 화주택 이런 개념이 아니고 집을 사서 뭔가를 냈다고 하는 것이 참 한결같은 게 그런 거를 꾸준히 다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다 문재인 대통령 때문이라니까. 세금 하나도 체납한 게 없어요. 이 양반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새로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세금을 안 냈어 엄청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명박이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그것은 살다가 보면은 그걸 안 내려고 안 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200만 원 덜 내는 게 그걸 안 내려고 안 냈을까요? 어차피 내야 되는 돈이었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미처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세금 신고하려면 뭐 세무서나 이런 데 직접 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걸 딜레이 시켜놓거나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 그것은 결격 사유라고 할 수가 없어요. 흠결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강경화 후보자의 흠결은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흠결을 찾아보자니까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핵을 직접적으로 다뤄본 경험이 없다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경화 후보자의 자기 실드가 있거든요. 유엔에서 안 다뤄본 게 사실 아니다. 외교부 장관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북핵 문제 같은 거거든요. 그 정도는 되는데 나머지 논란거리는 저는 그렇게 논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들의 시도로 강경화 후보자가 낙마하지도 않겠지만 저들이 이렇게 특별히 강경화 후보와 김상조 위원장에 대해서 물건 늘어진 이유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혹대로 한일 위안부 협정에 대한 어떤 강경한 재거론을 막기 위한 저들의 궁여지책인 건가? 맞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 국민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